이번 강의에서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우리가 위치만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행이동은 자연스럽게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위치만 변화하더라 라는 가장 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이런 평행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누구를 평행이동시킬 거냐부터 얘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평행이동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좌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니까 당연히 X축, Y축 요렇게 일단 이쁘게 세팅하고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요 점의 이름을 편의상 P라고 한번 요렇게 잡아보죠. 그리고 너희들의 좌표가 X, Y에 위치해 있다고 한번 요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X좌표가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Y좌표가 Y 요렇게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점을요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얘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치에 새로운 위치에 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평행 이동되어진 위치에 있는 점을요 구분하기 위해서 P-라고 하고 이들의 좌표 또한 X-와 Y-라고 요렇게 한번 구분해서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점의 평행이동에서요 방향이나 어떤 거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 좌표 평면 세계에서는 방향이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런 초록색 같이 사선의 방향이나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방향이나 거리에 대한 얘기를 좌표 평면에서 할 때는요 꼭 X축 방향과 Y축 방향, 이 축의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평행이동을요 각각 X성분과 Y성분, 즉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평행이동만큼을요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한번 요렇게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평행이동 되어진 위치에 대해서 얘네들 최초의 좌표와 그리고 평행이동 되어진 요만큼을 이용해서 그 위치의 좌표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 여러분들 좀 설명이 길었다 싶지? 이거 그냥 딱 느끼는 바입니다. 얘네들 X좌표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초의 X좌표에서 A만큼을 간, 즉 X 플러스 A에 위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처음 좌표 Y에서 평행이동만큼, 즉 B만큼을 요렇게 더해준 위치에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네들 X-가 당연히 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Y 플러스 B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X, Y가 자 어디로 갔다? X 플러스 A로 가고 Y 플러스 B로 갔어 라고 요런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읽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방향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점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듯이 그 평행이동 된 만큼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 바로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도형의 평행이동. 자, 이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도형을 표현하는 식에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자,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토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자, 직선이라는 형태의 도형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떤 식을 이용을 했었느냐? 첫 번째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진 y는 어떤 x에 대한 1차 함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하나 더 쓴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했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x와 y에 관한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2차 함수 같은 건 식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었죠? 2차 함수는 당연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또 요번에 앞서 배웠던 원은 어떻습니까? 원은요, 그 도형의 이름 자체만으로도요, 단원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원의 함수가 아니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y는 하고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같이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크게 지금과 같이 y는 하고 요렇게 x에 관한 뭔가의 식이야 라는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이나 뭐 직선처럼 우리가 y는 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x와 y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형태다 라고 해서 요 형태의 식을 우리가 f의 x, y는 0이다 라고 요렇게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즉 x와 y라는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이들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친구인데요. 왜 이 친구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모든 도형, 즉 그래프에 대한 식은요, 우리가 한쪽 변으로 싹 다 그냥 몰아서 정리해주게 되면 그냥 x와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모든 식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반대로 지금 원처럼 말이죠, 이런 식을 y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별로 느낌적으로 이 뭐야 하고 느낌이 이상하죠, 그쵸? 물론 억지로 y는 하고 정리하면 할 수는 있겠다만 그게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우리가 정보를 알아보는데 좋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함수의 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요식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내용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우게 될 이 도형의 평행이동,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식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똑같이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a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자,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요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이렇게 새롭게 평행 이동되어진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그럼 일단 당연히 이 평행 이동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좌표 평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 뭐 도형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요런 도형이 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막 요런 식으로 도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를요, 우리가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형이라는 게 결국에는요, 어떤 수많은 점들로, 정말 수없이 많은 점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도형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도형의 평행 이동을요, 어떻게 보면 이 도형의 특정 위치에 들어있는 한 구성원의 점이 똑같이 얼마만큼 요만큼 이동한 거야 라고 요렇게 생각해도 그 평행 이동되어진 방향이나 평행 이동되어진 양에 대해서 똑같은 그 수치를 보일 거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특정 하나의 점에 대해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 도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점이 어디로 평행이동 있는지 일단 그 정보부터 표현해 주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 당연히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보겠죠. 그래서 요렇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요렇게 평행이동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최초에, 자, 너를 P점이라고 하고요. x, y라고 또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고요. 새롭게 이렇게 평행 이동한 점을 P 다시, 그리고 x하고 y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x 다시, y 다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은 끝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얘네들 x-라는 좌표는 당연히 x에서 a만큼 더해진 위치에 있을 거야.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x-y-의 좌표는 딱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점의 좌표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평행 이동되어진 그래프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 도형의 방정식을요, 요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자, 요 친구 요거를 f의 x, y는 0이라고 되었을 때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식이 되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요, 뭔가 새로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각해보니까 평행이동이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이 f라고 하는 관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세팅을요, 요렇게 f로 똑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얘네들 이 똑같은 관계식을 유지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x와 y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올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추측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자리에는 과연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그거 정도는 알고 갑시다.
얘네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냐? 바로 x-와 y-라는 좌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자리에는 누구에 대한 식이 와야 되겠다? x-와 y-에 대한 식이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얘네들 관계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안에와 이 안에는 각각 x-와 y-에 대한 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대입이 되었을 때 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너무 이쁘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식을 바꾸는 겁니까? 이 식을요, 이 x만 남기고 이렇게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a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b가 되겠죠. 그러면 이 x와 y가 반드시 이 f라고 하는 관계에서는 대입이 되면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얘네들 f의 x-a, y-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겠죠. 근데 얘네들 반드시 참인 건데 이거 봤더니 너희들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이네요. 그럼 이게 결국에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얘네들 평행 이동되어진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자, 주인공입니다. 요게 바로 누구다? 요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구조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얘네들 관계식은 f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자리에 최초에 얘네들 도형은 x가 있었다면 얘네들 뭐가 들어있습니까? x-a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보통 x와 y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지 x-와 y-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다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시라는 표현은 좀 얘하고 구분짓자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빼고서 우리가 f의 x, y는 0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f의 x-a, y-b는 0 하고 식이 x자리에 x-a가 들어오고 y자리에 y-b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가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말로 적용이 됐던 건지 확인 절차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배웠던 이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차 함수에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식이 뭐였죠? y는 ax 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요, 평행 이동시켰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거는 pq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x축 방향은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였습니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표준형의 형태가 만들어졌었죠? 그럼 실제로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됐었느냐? 자, 우리가 평행이동 되어졌을 때 x 대신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면 누굴 집어넣고요? x 대신에 x-p를 집어넣고요. 그럼 y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되겠다? y-q를 넣으면 되겠다. 실제로 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y-q, 자, y 자리에 여기 들어간 거죠? 는 a의
x-p의 제곱. 자, 이렇게 x-p가 x자리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이너스 q를 그냥 이렇게 이항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 나오죠. 좋아요. 한 번 더 하죠. 자, 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점 좌표가 중심인, 즉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을 때 얘네들 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r제곱 만들어졌죠. 자, 너를 만약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중심 좌표가 a, b로 이동이 됐었다면 그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했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이건 뭐 굳이 식을 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보이죠? y 대신에 y-b가 들어오고 x 대신에 x-a가 들어왔다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중심좌표 0,0이 a, b로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도형의 평행 이동은 모든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도 똑같이 평행 이동할 거니 중심도 똑같이 a만큼 b만큼 이동하는 거니까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직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y는 ax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직선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0,0이라는 원점을 지났죠. 근데 여러분한테 요렇게 상황을 주어집니다. 자, 이거 편의상 a가 아니고 이걸 m으로 그냥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직선이 기울기는 m인데 어디를 반드시 지나라? p, q를 반드시 지나라. 자, 이렇게 반드시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우리는 그 직선을 어떻게 썼습니까? y-q는 m의 x-p라고 요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도 가만 보니까 이거 y 대신에 y-q가 들어왔고 x 대신에 x-p가 들어왔고 이거 평행이동이네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0,0이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p, q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직선은 누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겠다? p, q를 지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평행이동은 크기나 모양은 바뀌지 않으므로 기울기는 m으로 고정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반드시 p, q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의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배웠던 많은 도형의 그래프들 실제로 이렇게 평행이동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함께 살펴봤고요.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